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기구 및 정현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고충 해소를 중점 추진 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19쪽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추진실 쪽으로는 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집행 실태 등 특정 감사를 사회에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5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주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을 위한 특정감사로 직원 사무 인계 인수와 청백이 시스템 관련 점검을 통해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개선하는 등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 직원 대상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여 감사 전문성 향상 및 효과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 점검 및 사전 심사 확대를 통해 실무 지원과 실무자 역량 강화로 예방적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304건, 계약심사 171건을 통해 총 2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건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 강화로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사업 현장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설계 변경 계약심사 요청 시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사전 행정 절차 및 계약심사 이행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과 감사 사례집, 계약심사, 업무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실무자 내부 역량 강화와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입니다. 공직자 비위 근절을 통해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의 최고 가치로 시민과의 약속, 신뢰를 잇는 약속인 만큼 공직 비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구성한 청렴 추진단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과 직무와 직급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은 물론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쪽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고충 해소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고충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 처리 시 탁상 행정을 지향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일관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답변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신규 업무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감사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청렴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청렴도시 평택을 표방을 했고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4년도 종합 청렴도가 4등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럼 몇입니까? 거의 이 정도면 꼴찌 아닙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하위권입니다. 많이 하위권입니다. 네, 많이가 아니고 꼴찌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하반기 업무 보고에 대한 자료를 쭉 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인지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이라고 하셔서 세 번째 항목에 감사관 직원 내부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 계획서는 어떻게 지금 짜고 계세요? 올해 10월 1일 날 감사원에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네. 요새 이제 인허가 감사 민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개인 정보가 저는 강의 계획서가 아니고요. 네. 교육 계획서를 물어봤습니다. 요거 직원 역량 교육으로 저희 감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네. 교육 계획서는 어떤 교육을 몇 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교육 계획서고요. 강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예산으로 어느 강사가 와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거는 강의 계획서잖아요. 저는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팀별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서를 여쭤봤습니다. 저희 감사관 직원 대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하고 저번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었던 거 말고요. 그게 이제 부족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네. 자체. 네네. 그러면은 감사관 직원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24년도 사업 예산 할 때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나 추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럼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전 예방적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부패 예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도입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디지털 기반을 이용한 부패 예방 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디지털을 이용한 부패 예방 계획은 현재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도 그럼 아직은 못 느끼십니까? 저희가 이제 부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세월 게시판에 저희가 이제 부패 부조리 하고 신고 있는 거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기도 내 시군에서 또 익명 게시판을 활용을 청년 하는 포털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현재 이제 부조리 신고 센터를 세월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갑질 부분도 제가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선제적인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계시고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적 감지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조금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태에 의연한 형식적인 지금 항목으로 이게 잡혀 있어요. 사전 예방적 감시 시스템, 여기서 사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심사 강화로 해전 예산 낭비,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인원으로는 이 행정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을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에는 이렇게 AI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자 감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없고 너무 구태의연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방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하반기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 사업성에 대한 성과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에 의해서 가감히 버리고 갈 사업들, 버리고 갈 프로그램들을 식별을 하신 다음에 이 인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디지털 기반 부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에 꼭 담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하셨어요. 청렴도 그 평가 피드백을 다 받고 계시죠? 우리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 기준서에 대해 있어서 네, 네, 저희가 네, 현재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 평가 기준을 본 의원이 쭉 살펴봤어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 그 실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외부 체감도 부분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랑 서울시 구로구랑 같이 저희가 청년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컨설팅 부분 중에 그 어떤 부패나 이제 청년 부분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 어떤 체계가 미흡하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랑 시국소장님을 중심으로 청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실무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내부 청렴도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인사나 어떤 계약이나 인허가 부분에서 이제 부패 인식 부분이 점수가 좀 낮았던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이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이나 어떤 시책에 대한 개발 부분도 이제 시책에 대한 제안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종합 평가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희의 일단 목표는 2등급입니다. 네. 4등급에서 2등급.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렴 노력도도 그 반영이 되잖아요. 네. 청렴 노력도에 대한 것들이 단순 설문 외에 지자체가 반부패 노력과 제도 개선 실적을 접수에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청렴 노력도 부분에도 이제 반부패라든지 어떤 청렴 시책 등을 이제 노력도 부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공고사항 같은 게 내려오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부서에다가 저희가 전파를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실행이 공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실행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노력도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로 전파해서 공고사항은 이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청렴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 중에 이제 어떤 분야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시책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폐지하는 방안으로도 하고 또 좋은 시책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방의회도 그 청렴도를
하죠.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평가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는 의회 건 따로 집행부 거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외부 그다음에 부패 실태 그다음에 그 어떤 반부패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내부 역량 강화 교육들이 필요한데 역량 그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내부 이제 뭐 인수인계 부분을 더 강화한다든지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원 교육이나 또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떤 저희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수행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이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관들의 기본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 역량이 있어야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 개발 교육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부서하고 의사소통의 어떤 협상의 기술력이라든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일반 행정 서무를 볼 때하고 내가 부서를 감사할 때 어떤 협상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그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분명히 필요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로 먼저 접하고 인지까지는 아니지만 정보화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자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거고 의무적으로 받는 그 의무 교육 시간은 그냥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부분인 거고 감사관으로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스킬이라는 부분은 따로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감사 기법과 협상 능력과 문제 분석 능력이 생겨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이 청렴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 안에 지금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문구에는 거의 그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에는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그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미 감사관에서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면 이미 방어적인 태도가 전환이 되니까 서로가 쉽지가 않고 같은 일을 하는 직원끼리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정식으로 문제가 문제로 되기 전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게 또 감사관들의 지금 사실 업무 그 시스템화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만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문제 분석 능력은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전적인 예방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접근을 하고 그러면 사전적인 부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조례 하나 바꿔서 청렴도를 올리는 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반적인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게 청렴 기준서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과 소통을 통한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 감시원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이 갖고 오는 어떤 민원들, 그분들이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역할론적인 부분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방세 납세자 권한 강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청렴도를 올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등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꼴찌예요. 꼴찌인데 이 부분을 2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개인들의 역량이 개발이 돼야 되고 문제로 파악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렴도는 절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회성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속성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기관이 또 감사관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